개인 투자자를 위한 프리미엄 추천주, 투자를 위한 시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어플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가이의 제3자 분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끝물을 추락을 하는 신풍제약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국내 증시부터 먼저 가볍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자동차, 반도체 등 실적 기대감이 큰 대형 기술주들의 주도로 이렇게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하지만은 장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고,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하락한 점은 국내 증시 상승의 제한적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수급적인 분석을 조금 더 보자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들의 실적 기대감으로 대형 기술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피에서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했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후에 대중국 관세 부과 소식들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를 사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도 한번 볼 텐데요. 우선은 SG충방 같은 경우는 김동연 전 부총리의 정치 기대감에 따라서 상한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금강철강 같은 경우는 새롭게 윤석열 전 총장 관련 테마주로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TS 인베스트먼트와 에이티나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두나무 나스닥 상장 기대감에 따라 동시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고,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임에다가 거기다가 메타버스 기대감까지 합쳐지면서 오늘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제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오늘의 특정 테마를 하나 꼽자면은 그래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두나무 나스닥 상장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관련주들이 크게 오른 느낌이었는데요. 역시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어제 이어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TS 인베스트먼트도 어제 강세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의 특정 테마는 두나무 나스닥 상장이다, 이렇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영상 주제로 넘어가가지고 끝없는 추락 신풍제약 그 바닥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거품 논란이 있는 신풍제약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바로 거품 논란이죠. 왜냐하면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피라맥스, 그러니까 자사의 말라리아 치료제죠. 동사의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죠. 이건 뉴스 기사 잠깐 보시면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사의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억제 효과가 이제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기대감 크게 모았는데, 이를 통해서 주가가 무려 31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31배도 아니라 31배보다 더 넘게 급등을 했어요. 이때 다시 올 들어 31배 뛰었는데, 이때가 19만원 선대 나온 기사라고 생각한다면은 신풍제약 20만원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더 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주가가 크게 급등했는데 결국에는 이 거품 논란이 나왔죠. 그러면서 신풍제약 주가가 크게 빠지게 되는데요. 왜냐면은 거품 논란이 나오는 거는 기대감은 높아요. 기대감은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갖춰준다면, 특히나 피라맥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써왔던 약물이기 때문에 안정감은 보장되어 있고, 만약 여기에 효과만 입증된다면은 기대감은 크게 가질 수 있죠. 하지만은 현실은 실적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죠. 아직까지는 그냥 말 그대로 기대감만으로 가는 거고, 현실은 아직 받쳐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풍제약은 거품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죠. 뉴스 기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최근에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도 주가가 터무니없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기업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주가가 이렇게 매수세가 크게 늘음으로써 결국에는 거품이 이제 좀 이렇게 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다시 한번 끝물을 추락을 하고 있는데, 신풍제약 거품과 함께 끝난 신풍제약일까요? 여기를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거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크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무려 89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PER이 895가 넘는다는 얘기는 일단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가는 이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실상 PER이 895를 찍은 이 상황에서 신풍제약은 가치투자 종목은 확실하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가치투자가 아닌 신풍제약 이대로 끝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증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 뭐 미국 증시를 따지고 전 세계 증시를 따져봐도 가치 투자가 전부는 아니죠. 가치 투자 말고도 테마주 매매가 있고 급등주 매매가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테마주 매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이제 테마주 매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상 이거는 실체가 없어도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가장 이제 주변에 이제 보시면은 정치 관련 테마 아니면은 특히 뭐 이렇게 메타버스라든가 새로운 이제 산업에 관련된 테마들 보면은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갑니다. 이게 뭐 이렇게 주가,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대감만으로도 크게 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방 같은 경우 보시면은 쿠팡 관련해서 단순 기대감만으로 자신의 실적에 비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이 크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엄청나게 뛰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따라서 테마주 매매는 가치 투자가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도 되는 매매이기 때문에 신풍제약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런 테마주 매매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기대감이 살아있는지 이런 걸 먼저 확인해야 되고, 기대감과 함께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신풍제약 한번 이 기대감과 차트로 판단을 한다면은 기대감 아직 임상 이상 진행 중이고 충분히 7월 안에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좋은 소식이 100% 나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 기대감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대감은 근거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차트도 슬슬 이제 형성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본다면은 기대감과 차트 지금 다시 둘 다 형성 중이다. 가치 투자는 안 되지만은 이렇게 테마주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한 번 더 신풍제약은 반등의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결론을 내자면은 가치 투자는 아닌 신풍제약, 하지만은 가치 투자가 주식의 전부는 아니다. 테마주 매매로 관점을 본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풍제약 어떤 식으로 차트가 형성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 볼린저 밴드를 상당히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다시 한번 중단을 맞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상 단기적인 지지선이라 보면은 여기 구름대 하단 부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구름대 하단 부근 장대의 음봉을 통해서 강하게 이렇게 이탈을 했고 결국에는 하락 추세가 끝모를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단순히 이 볼린저 밴드로만 본다면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까지, 그러니까 주가로 따지자면은 63,000원, 64,000원 부근까지는 이제 하락폭이 열려있다 볼 수 있겠는데, 당분간은 여기는 말 그대로 최종적인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것 뿐이고, 당분간은 이때 쌍바닥 부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바닥 부근과 지금의 바닥 부근, 이렇게 쌍바닥 부근에서는 한번 주가가 태클을 받을 수 있다. 지지라인은 한번 받아줄 수 있어. 따라서 단기 지지선 같은 경우는 여기 쌍바닥 부근이 75,000원 부근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단기 지지선 75,000원에서 한번 지지를 계속 받아준다면은 다시 한번 이 쌍바닥 부근을 기점 삼아가지고 볼린저 밴드 중단을 향해 돌파 시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풍제약 아직 임상 이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 기대감만 살린다면은 다시 한번 재차 반등 추세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신풍제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가치보다는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네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